14장 커스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태그 정의입니다. 액션 태그나 표현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조건식이나 반복문 등의 자바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커스텀 태그 종류입니다. JSTL,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약자입니다. JSP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P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을 태그로 제공하며 JSTL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만든 커스텀 태그, 개발자가 필요해 만든 태그로 스트러처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표현 언어에 대해서 배웠죠. 자, 표현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JSP 페이지에서 동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바 코드에 if 문과 같은 조건식이나 for 문과 같은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바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커스텀 태그입니다. 커스텀 태그 종류는 JSTL, JSP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JSP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바 코드를 태그로 제공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JSTL은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JSTL로도 구현할 수 없는 자바 코드는 개발자가 직접 태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배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더욱더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태그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커스텀 태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를 표준화하여 라이브러리로 제공합니다.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입니다.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및 설치. JSTL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jar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4개의 jar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lib 폴더에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먼저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자바로 구현된 변수선언, 조건식 반복문 기능 등을 태그로 대체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태그 lib 디렉티브 태그를 선언해야 됩니다. 형식 있죠?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단에 먼저 디렉티브 태그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여러가지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변수 지연, cset 태그죠. JSP에서 변수를 지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는 자바로 구현된 변수, 조건식, 반복문 등을 대체한다 그랬죠. cset이 JSP에서 변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cRemove, 선언된 변수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흐름 제어 기능입니다. cif, 기능은 조건문이겠죠. cchoose, 스위치문을 대체합니다. cwhen과 cotherwise 서브 태그를 갖고 있습니다. cforeach,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for문을 대체합니다. c4 tokens, 구분자로 분리된 각각의 토큰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좀 따라 보겠습니다. URL 처리, cimport 태그, URL을 이용해 다른 자원을 JSP에 추가합니다. cRedirect, response.sendRedirect 기능을 수행합니다. curl, 요청 매개 변수로부터 URL을 생성합니다. 기타 태그입니다. catch 태그, 예외 처리에 사용됩니다. cout 태그, JSP 라이트의 내용을 처리한 후 출력합니다. 각각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set 태그를 이용한 실습. 자, cset 형식. 자, 변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변수 지정 방법은 cset 써주고 var 속성에 지정할 변수 이름을 써줍니다. value의 변수 값. 자, 그리고 스코프를 지정해 줍니다. 스코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페이지 스코프를 갖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 실습 예제입니다. member.jsp를 작성합니다. 자,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단에 태그 lib에서 URI 해서 /jstl/core라는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선언 안 해주고 실행하면 오류가 납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선언합니다. cset을 이용해서 vir_id 변수 선언합니다. value home id 변수에 home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거죠. 스코프 페이지, 스코프 속성을 페이지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pwd 변수의 값을 1, 2, 3, 4로 지정합니다. name, value에서 value에 자, 이런 식으로 home 1, 2, 3처럼 값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name처럼 value 쌍따옴표 안에 표현원을 이용해서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age 22, height 177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값을 출력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표현원에 변수명을 써주면 됩니다. 자, 실행하면 cset으로 지정한 변수의 값들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cset 태그를 이용한 빈 속성 이름 줄여서 사용하기입니다. 자, 앞에 표현원에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컨텍스트 팩스 속성에 접근해서 컨텍스트 이름을 얻어왔죠. 근데 이름이 너무 깁니다. 자, 그러면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et에서 vir 컨텍스트 팩스 변수 이름 지정하고 value에 페이지 컨텍스트.request.context 팩스 지정하면 이제는 JSP 페이지에서 컨텍스트 팩스 변수명으로 지정한 컨텍스트 이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회원 가입하기 링크죠. 좀 주석 처리해놨는데 기존에는 표현원에 페이지 컨텍스트.request.context 팩스 일일이 다 지정해서 사용했죠. 불편합니다. 자, 보면 밑에는 보면 컨텍스트 팩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줄여서 사용하니까 훨씬 편리하겠죠. 자, 다음은 또 변수명을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 실습할 때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 만든 후 멤버빈 생성 후 속성에 회원정보 세팅한 후 어레이 리스트 저장하고 그걸 해시맵에 저장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시맵에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멤버빈 속성을 출력했죠. 자, 앞에서 하는 경우는 너무 멤버빈 속성에 접근할 때 그 이름이 너무 길죠. 자, 지금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cset을 이용해서 var 멤버즈 리스트로 변수명 지정하고 value에 멤버즈 맵.멤버즈 리스트에서 멤버즈 맵에 저장된 멤버즈 리스트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회원 정보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출력할 때 일일이 해시맵 이름까지 다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해시맵 이름 멤버즈 리스트에서 길게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멤버즈 리스트에서 순서명을 지정해줘. 요 멤버즈 리스트는 cset에서 선언한 멤버즈 리스트죠. 훨씬 편리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죠. 자, cRemove 태그를 이용한 실습. 자, cset으로 변수 선언했으면 그 변수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vir에 이미 선언된 변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member3.jsp입니다. 자, cset을 이용해서 id, pwd, name, age, height 변수 선언하고 값을 설정했죠. 자, 그리고 cRemove에서 vir age, vir height에서 age와 height 변수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 값을 출력하죠. 출력해보면 나이하고 키 정보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cRemove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 cif 태그를 이용한 실습입니다. 자, cif 태그 조건문을 대체하겠죠. 자, 형식입니다. cif 써주고 테스트에 쌍따옴표 안에
표현원에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조건식의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var 변수 이름 지정해주고 스코프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var 속성은 조건식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멤버 4.jsp입니다. 자, cset 태그로 id, pwd, name, age, height 변수 선언하고 값을 할당합니다. 자, cif 태그입니다. cif에서 테스트에서 표현 안에 true니까 실행하면 항상 참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겠죠. 두 번째 cif 태그입니다. 테스트에서 11이 10이라고 같으냐, 참이죠. 두 값은 값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세 번째 cif 태그입니다. 11은 30이라고 같지 않느냐, 같지 않죠. true죠. 그러니까 두 값은 같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조건식에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id가 홍이냐, id가 홍이죠. 참이죠. 그리고 name이 홍길동이냐, 홍길동 참이죠. 참이니까 결과값이 참이겠죠. 그래서 id는 홍이고 이름은 홍길동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age가 20이냐, 참이죠. 참이니까 출력이 되겠죠. 자, 하이트가 160보다 크냐, 177이니까 크죠. 참이니까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결과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choose 태그를 이용한 실습입니다. cchoose 태그, 자바의 스위치문 기능을 대체하는 거죠. 자, 형식입니다. cchoose 써주고 안에 cwhen 태그를 써줍니다. 그리고 cotherwise 태그를 써줍니다. 자, 실행을 하면 먼저 첫 번째 cwhen 태그부터 조건식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해서 참이면 본문 내용 1을 출력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cwhen 태그의 모든 조건식이 거짓이면 c와 다제 본문 n을 수행합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cchoose 써주고 안에 cwhen, cotherwise가 있죠. 자, cwhen에서 테스트에서 empty name. 자, name이 널이거냐 빈문자리냐, 그러니까 name의 값을 입력했느냐는 여부죠. 자, empty를 써도 되고 위에 주석을 했는데 name 넣는 널이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됩니다. 밑에 게 가독성이 더 좋죠. 자, name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otherwise는 name을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적인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요청하면 name이 정상적으로 입력됐을 때는 홍길동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cset에 name 변수의 값을 추석 처리 후 요청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cForEach 태그를 이용한 실습입니다. 폼을 대체하는 거죠. 자, 형식입니다. for 써주고 var 변수 이름 써줍니다. items 반복할 객체 이름, begin 시작값, end 마지막 값입니다. 스텝은 반복 변수 증가 값입니다. var 스태투스 속성은 반복 상태 변수 이름입니다. 자, 밑에 설명이 있죠. var 반복할 변수 이름, items 반복할 객체 이름, begin 반복 시작값, end 반복 종료값, 스텝 한번 반복할 때마다 반복 변수를 증가시킬 값, var 스태투스 반복 상태 속성입니다. 자, 반복 상태 속성의 종류입니다. 자, 보면 인덱스 속성은 값이 정수죠. 아이템즈에서 정의한 항목을 가리키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0부터 시작합니다. 카운트 몇 번째 반복인지를 나타냅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퍼스트 첫 번째 반복인지를 나타냅니다. 라스트는 마지막 반복인지를 나타냅니다. 실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멤버 6.jsp입니다. 자, 스크립트레스에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하고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를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cset에 어레이 리스트 값을 리스트란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자, foeach문을 사용합니다. foeach해서 var 반복 변수를 i로 지정하고 begin 1, end 10 1에서 10까지 증가한다 이거죠. 스텝 1, 1씩 증가합니다. var 스태투스
속성 이름을 루프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자, 반복 변수를 출력하는 거죠.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해서 10까지 증가하겠죠. 반복해서 루프.카운트 하면 몇 번 반복했냐를 출력하는 거죠. 카운트 속성이 아까 몇 번째 반복인지 나타냅니다.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반복 변수도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하고 루프.카운트도 1에서 10까지 출력하겠죠. 자, 이번 두 번째 포이치 문입니다. begin 1, end 10, 스텝 2. 이번에는 i가 2씩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면서 5하고 곱한 값을 출력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이치 문입니다. 자, var 변수의 데이터라고 지정하고 아이템즈의 리스트는 아까 문자를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를 할당한 변수죠. 자, 그리고 포이치문을 수행하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문자를 하나하나씩 데이터에 가져와서 출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cset에서 변수 프루츠에 과일 이름을 콤마로 구분된 과일 이름을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이치문에서 아이템즈에 프루츠 입력하고 딜림즈는 딜리미터죠. 구분자. 의미는 아이템즈에 입력한 문자에 대해서 구분자 콤마로 분리해서 토큰에 하나씩 할당한 후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면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귤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보면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귤이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포이치 태그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생성했죠. 자, 3개의 멤버빈 객체 생성 후 손흥민, 기승용, 박지성 정보를 세팅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cset 태그를 이용해서 멤버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멤버즈 리스트는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cpoich 태그를 이용해서 멤버즈 리스트에 접근해서 3명의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VLI begin 0, end 2, 스텝 1이니까 0, 1, 2까지 증가하겠죠. 자, 이 반복 변수를 표현원의 멤버즈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지정해주면 0부터 저장하니까 첫 번째 루프문 돌 때는 멤버즈 리스트 0.id니까 첫 번째 회원 정보, 손흥민 회원 정보를 출력하겠죠. 두 번째는 기성용, 세 번째는 박지성 정보를 출력하겠죠. 자,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아이템즈 속성에 멤버즈 리스트 할당한 후 VR의 멤버즈 리스트에 멤버 객체가 차례대로 할당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예제는 멤버즈 리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일이 begin, end에서 사용자가 멤버즈 리스트에 있는 멤버빈의 개수를 알아가지고 begin, end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3개의 객체가 있으니 3개의 멤버빈 객체가 있으니까 0, 1, 2 3번 돌아야 되죠. 자,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면 똑같이 어레이 리스트에 3명의 회원 정보를 저장했겠죠. 포이치에서 var 멤버 아이템즈에 멤버즈 리스트를 할당하면 포문을 돌면서 자동으로 멤버즈 리스트에 저장된 멤버빈을 멤버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멤버.id 속성명으로 접근해서 출력하면 3명의 회원 정보를 자동으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처럼 begin, end 몇 번 돌 것인가 그걸 일일이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CURL 태그입니다. 기능은 JSP에서 URL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자, 형식입니다. 자, VR에 변수 이름 써주고 value에 URL 경로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지정한 URL로 전송할 값을 C8함 태그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 value의 전달 값을 쭉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CURL 태그입니다. 보면 VR에서 이름을 URL1로 지정했습니다. value를 test01 폴더에 member1.jsp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될 값을 C8함 태그로 name, id, value, home, name, pwd,
value 1234 name 홍길동 이메일 홍테스트.com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앵커 태그에 href에 curl 태그로 지정한 VAR 이름 URL1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출력을 클릭하면 URL1으로 지정한 value test01 폴더에 member1.jsp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면서 C8함 태그로 지정한 값을 get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실행한 결과를 보면 자, 회원정보 출력 누르면 member test01.member1.jsp로 가죠. 그리고 get 방식으로 C8함 태그 지정한 값을 name value 쌍으로 같이 전송해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C redirect 태그를 이용한 실습입니다. response.send redirect 기능을 대체하는 거죠. 자, 형식입니다. URL에 redirect URL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전달된 값을 C8함 태그를 이용해서 name value로 지정해 줍니다. C redirect에서 URL에서 redirect 할 JSP입니다. test01 폴더에 member.jsp입니다. C8함 태그로 리다이렉트 하면서 전송할 값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리다이렉트 test.jsp로 청하면 다시 test01/member1.jsp로 리다이렉트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get 방식으로 회원 정보를 전송해서 member.jsp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cout 기능입니다. 화면에 지정한 값을 출력한 기능입니다. 자, 화면에 값 출력할 때 앞에서 표현 언어를 사용했죠. 자, cout 태그를 사용하면 표현 언어로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형식입니다. cout에서 value 출력할 값, 디폴트 기본값, escape xml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cout 태그를 사용하면 출력할 값이 없을 때는 디폴트에 설정한 기본값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문자도 escape xml 속성을 지정해서 특수문자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입니다. 회원가입장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받아서 member9.jsp로 전송하는 거죠. 자, 그럼 member9.jsp에서는 cout 태그를 이용해서 전송된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cout에서 value에서 param.id 출력하는 거죠. 자, 차범근 회원 정보 입력 후 cout 태그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escape xml을 false일 때 특수문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cout 태그에서는 escape xml 속성을 false로 지정해서 특수문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문자에 대한 변환된 문자입니다. escape xml 값에 특수문자에 해당하는 변환된 문자를 지정해서 특수문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cout에서 value에서 and lt를 지정했죠. escape xml을 true로 했죠. true로 지정하면 value에 지정한 이 값을 그냥 출력합니다. 반면에 false로 지정하면 이 값에 해당되는 특수문자 우측으로 쏠리는 꺽쇠죠. 자, and gt는 true니까 그냥 출력되고 false로 지정하면 해당되는 특수문자가 출력되는 거죠. 실행한 결과를 보면 자, 특수문자가 출력되고 있습니다.